북한은 최근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하는 특수부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서지역 침투를 위해서 2년 전부터 공기부양정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우리 해군이 북한 공기부양정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차기 고속정을 내년 초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검독수리 B급입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시는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 배네요. 보이는 것처럼 230톤급 고속정입니다. 승무원이 20명 탈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130mm 유도 로켓입니다. 네. 저것이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다는, 그래서 공기부양정 킬러로 불리는 그런 차기 고속정입니다. 네. 이것을 내년 초까지 배치해서 북한의 어떤 서북5도 그런 이제 침투 작전 이런 걸 막겠다, 이런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230톤급 전장이 쭉 나와 있는데 130mm 유도 로켓, 이 부분에 저희가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신 대표님. 자, 이 무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배가 왜 탄생했냐? 네. 평해전 때 이제 우리 참수리 357정이 침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력이 약했다. 그래서 네. 이제 76mm 함포와 더불어서, 그러면 76mm 함포 같은 경우는 한 15km 또는 한 10km 전방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함포도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이 130mm 유도 로켓, 우리 육군이 보면 구룡이라고 하는 그 다련장 로켓이 있습니다. 네. 그 탄약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구룡의 탄약을 재활용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거기다가 유도 장치를 붙였습니다. 관성화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적외선 탐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네. 탄두 중량 한 8kg, 네. 사정거리 한 20km. 네. 그리고 당연히 해상이니까 파도 엄청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적의 그 함정을 맞추어서 바로 격침시킬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두 가지 이 고속정을 보고 계신데 왼쪽 화면은요, 영화 연평해전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평해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주역이 바로 참수리호, 우리 해군의 주력 고속정인데요. 참수리호의 모습이고, 이 참수리호를 대체할 신형 고속정이 바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이 검독수리급, 검독수리 B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그 참수리호는 네. 너무나 무장이 약하고 아하. 가판도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네. 가판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네. 북한의 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배를 개발하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윤영하급이라서 한 500톤짜리 배를 개발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그 76mm 함포가 이게 우리 초기함 정도에만 섰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고속정에도 이제 배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130mm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제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이렇게 격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잡기 위해 공기부양정 킬러로 도입된 검독수리 B급 신형 고속함, 내년부터 실전 배치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신형 고속정을 새로 배치하는 이유, 안철수 소장님, 최근 2년 전부터 북한이 지금 공기부양정들을 전진 배치시켰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남대천 하구 고함포 기지에 전진 배치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 있는 바로 이게 북한의 공기부양정입니다. 확대해보면 바로 이 모습인데, 자, 남대천 하구의 고함포 기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원래 북한이 이제 동서에 말하자면 동해함대 사령부, 서해함대 사령부인데 여기는 각각 해상 육전대 한 개 여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저가 소속된 저 공기부양정이 소속된 곳은 서해함대 사령부, 저 철산군, 네. 그 동창리 그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원래 그 기지가 있는데 저게 이제 최근에 그 남포로 또 내려왔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나요? 남포에서 또 내려와서 지금 남대천하고 고함포 기지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왜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꾸 전진 배치되는 것은 결국 고함포 기지에서 이루가면 이제 발진되면은 우리 백령도를 점령하기까지 40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취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한국의 역량을 분산시키는데, 예를 들어 B2한테 평양이 당했다든지 네. 해주가 당했다든지 할 때도 먼저 저것이 상륙해서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하나의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뜻에서 저게 자꾸 전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특히 서해오도, 연평도, 백령도를 노리고 계속 남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 저 고속종에 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타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연평도, 백령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해병이 뭐 수천 명 단위로 네. 이렇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고속정전도 타고 와서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네. 서해 오도라는 것은 연평도, 백령도 외에 또 많은 대청도, 소청도, 그렇죠. 뭐 거동도 이런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형 도서를 점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우리 10월달에 있었던 한미연합 훈련에서 동해에서는 항공모함 하고 합동기동훈련, 서해에서는 북한 특작부대 대침투작전 저지 훈련을 미군하고 같이 했다는 것이 네. 바로 이 공기부양정들이 대청도, 소청도 이런 것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거든요. 네. 이 공기부양정 하나에는 한 개의 소대병력이 탑니다. 한 대당 한 개 한 개의 소대병력. 소대병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검독수리를 개발했는데 이 네. 검독수리 130mm 로켓 들어가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 공기부양정들이 시속 한 90km로 막 달리니까 네. 그중에서 뭐 우리 함포에 맞아가지고 한 몇 대는 격침되더라도 워낙 빠르니까 그냥 우리 함정을 지나서 그냥 상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검독수리 130mm 유도 로켓은 한 번에 세 척의 공기부양정하고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네네. 세 척을 동시에 격침시킬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적의 저런 기도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공기부양정이 지금 1개 소대가 탄다 그랬는데 뭐 1개 소대 몇 명 아니지 않습니까? 몇 척이나 갖고 있는 겁니까? 공기부양정. 40척, 고함포에 40척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총 갖고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200척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1개 여단 병력 이상이 그렇죠. 2개 여단 병력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거죠. 저걸 이제 해상 저격여단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게 타고 있는 저 병력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대 병력이 아니고 그 네. 해상 저격여단, 즉 아주 특수 부대들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원들이 그렇죠. 상륙에 성공하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1개 여단이라 그러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아, 일개 이게 여단이면 해상 육전대인 경우는 한 7, 8천 명 되는데 우리가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이 그 파레이드 할 때 뭔가 그 국적 불명의 옷을 입은 특수부대가 나오고 네. 최근에 또 김정은이가 백령도 북쪽에 나타났을 때도 그 해상 육전 작전을 하는 걸 보면은 이 군인들이 도대체 국군인지 뭐 북한군인지 군복을 희한한 걸 입고 네, 있었잖아요. 중공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 군인보다 키가 좀 작고 왜소하다는 거 외에는 또 AK 소총을 가졌다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그 AK 소총도 원래 무지개 탄창처럼 구부러져 있는데 네. 저런 특수작전 부대는 전부 직선을 된 탄창을 아하. 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륙을 해서 우리 후방을 교란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게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렇군요. 그런 목적으로 북한이 저런 육전대를 지금 계속 전진 배치하고 자, 서해 5도뿐만 아니라 후방 상륙 작전을 노리고 북한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이 공기 부상정. 그런데 부양정. 근데 이게요.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일성 때부터 6.25 전쟁 때부터 이 상륙 작전에 대한 뼈아픈 기억 때문에 공기 부양정을 도입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첫째는 이제 그 회룡에 한경북도 회룡에 제3군관 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교장이 오진우라고 북한 네. 무력부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삼척 강릉으로 뭔가 해군 이 육전대가 상륙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상륙했지만 우리 국군 때문에 크게 성과를 못 거뒀고 네. 특히 저런 지금 서해 지역의 서해함대 사령부의 저 해상 저격부대를 자꾸 양성하는 건 이 월미도에서 이제 북한군이 지금 월미도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뭐 7일간 저지했다고 하지만 사실 7시간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특수부대를 만들어 놨다가 뭔가 남침할 때도 사용하고 또 뭔가 그 우리 해상 작전에 대해서 봉쇄하고 기습 공격하는데 저게 해상 부양정이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북한이 사실 저런 걸 유지하기는 좀 뭔가 자금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네. 저걸 무리하게 저걸 수백 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있는데 이 특수부대를 남한 지역에 상륙시킬 방법이 도저히 없어갖고 국리 끝에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상륙을 못해서 실패를 많이 했다. 이런 뼈아픈 기억이 북한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비싼가 보죠? 공기부양정이? 글쎄요, 저 현재 값은 뭐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저게 이제 북한이 거의 국산화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일부 특정 부품은 뭐 중국에서 수입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국산화돼 있기 때문에 뭐 돈은 별 문제가 없을 거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저게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저거를 원래는 저 미사일이 개발되기 전에는 배로 잡을 생각 안 하고 네. 헬기로 잡을 생각을 하고 아하. 백령도에다가 코브라 헬기를 많이 이렇게 주둔시키면서 네. 코브라 헬기가 저를 잡는 것을 이제
주로 했는데 네. 지금 130mm 유도 로켓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네. 뭐 얼마든지 배로도 이렇게 적침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기 부양정 매우 위협적인 상륙 작전에 쓰일 수 있는 북한의 주력 무기인데 최근 2년부터 급격히 남진 배치 그리고 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우리 군의 방법도 물론 있지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신형 검독수리 B급 고속정, 자 130mm 유도 로켓이 탑재되어 있어서 공기 부양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아파치 헬기, 육군의 아파치 헬기가 해변으로 접근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들 격침시킬 수 있는 주력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궁. 자, 미사일로 보이는데 이 비궁은 어떤 무기입니까? 이 비궁이 또 공기 부양정,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잡는 주력 무기네요. 네, 저것도 역시 유도 로켓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파치 헬기에도 저 비공이 쏘고 있는 저 로켓이 탑재가 되는데, 네. 그것을 역시 이 130mm 로켓처럼 70mm거든요. 네. 저걸 이제 유도 장치를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반 총이나 포로 쏘려면은 직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저 공기 부양정들이 막 움직이거나 지그재그로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맞히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빠른 이 그 유도 로켓이나 미사일들이 아주 유도가 되고 회전을 한다면 딱 클릭만 딱 해놓으면 거기로 날아가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지상 배치형 이 유도 로켓을 그 70mm 로켓도 유도 장치를 부착하고 네. 또 130mm 로켓에도 유도 장치를 부착하고 그걸 이제 국산화를 했고 아파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코브라가 배치되어 있는데 엔진이 하나예요. 이 바다에서 작전하는 헬기들은 엔진이 2개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추락으로 바다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육군이 아파치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원래 주한미군이 저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 주한미군의 임무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코브라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다가 이제 아파치로. 그래서 이제 검독수리, 아파치, 비공 이 3종 세트가 완성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잡는 킬러 3총사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김정무 시장님 말씀하시죠. 비공이 이제 날 빗자가 아니고 네. 비수할 때 빗자거든요.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수를 꼰다 할 때 그 비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2.75인치고 이제 미리럽 70mm인데 네. 저걸 국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저게 이제 완성되면서 북한의 그 공기 부양정. 공기 부양정에 대한 위협은 거의 없어졌다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창과 방패의 대결, 북한의 공기 부양정, 그리고 그 위협을 막는 우리 군의 3가지 대표 킬러 삼형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3번째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2가지 이 고속정을 보고 계신데 왼쪽 화면은요, 영화 연평해전의 한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평해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 주역이 바로 참수리호, 우리 해군의 주력 고속정인데요. 참수리호의 모습이고 이 참수리호를 대체할 신형 고속정이 바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이 검독수리급, 검독수리 B급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2가지를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그 참수리호는 네. 너무나 무장이 약하고 아하. 이 저 갑판도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네. 갑판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네. 얇아가지고 북한의 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배를 북한은 최근 백령도와 연평도를 점령하는 특수부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서지역 침투를 위해서 2년 전부터 공기부양정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우리 해군이 북한 공기부양정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차기 고속정을 내년 초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검독수리 B급입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시는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 배네요. 보이는 것처럼 230톤급 고속정입니다. 승무원이 20명 탈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130mm 유도 개발하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윤영하급이라서 한 500톤짜리 배를 개발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그 76mm 함포가 이게 우리 저 초기함 정도에만 섰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이 저 고속정에도 이제 배치가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130mm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이렇게 격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잡기 위해 공기부양정 킬러로 도입된 검독수리 B급 신형 고속함
내년부터 실전 배치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신형 고속정을 새로 배치하는 이유. 로켓입니다. 네. 저것이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다는, 그래서 공기변의 킬러로 불리는 그런 차기 고속정입니다. 네. 이것을 내년 초까지 배치해서 북한의 어떤 서북5도 그런 이제 침투 작전 이런 걸 막겠다. 이런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뭐 230톤급 뭐 전장이 쭉 나와 있는데 130mm 유도 로켓 이 부분에 저희가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신 대표님. 자, 이 무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게 그 배가 왜 탄생했냐? 네. 태평해전 때 이제 우리 참수리 3호 실정이 침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력이 약했다. 그래서 네. 이제 76mm 함포와 더불어서 그러면 76mm 함포 같은 경우는 한 15km 또는 뭐 한 10km 전방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함포도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이 130mm 유도 로켓, 우리 육군이 보면 구룡이라고 하는 그 다련장 로켓이 있습니다. 네. 그 탄약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구룡의 탄약을 재활용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ADD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거기다가 유도 장치를 붙였습니다. 관성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적외선 탐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네. 탄두 중량 한 8kg, 네. 사정거리 한 20km. 네. 그리고 당연히 해상이니까 파도 엄청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적의 그 함정을 맞추어서 바로 격침시킬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네.